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제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를 방문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3일 미국 싱클레어 TV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으로 보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그들은 아마도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초 단거리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한 뒤 폼페오 장관이 안보리 결의 위반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국무부는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해 북한의 WMD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전체가 유엔 제재 위반이라고만 대답해왔습니다. That the entirety of the WMD program that North Korea possesses in violation of UN sanctions, but we remain focused on diplomacy. 폼페오 장관은 그러면서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이유와 그 과정을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여해온 압박 캠페인이라면서 이 캠페인은 우리, 다시 말해 미국만이 아닌 전 세계가 관여했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 모두가 이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할 때 이들 대북 제재는 매우 중요한 방식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런 일들에 대해 이룬 진전을 보여줄 수 있다며 러시아와 중국, 일본, 한국의 제재 이행에 대한 지지를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검증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검증을 해야 하고 봐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는 말이나 종이에 적힌 생각이 아닌 검증될 수 있는 실질적인 결과물과 산출물에 대한 것이란 설명입니다.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와 하노이 회담에서 여러 차례 했다는 비핵화 약속도 상기시켰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김정은을 합리적인 인물로 보느냐는 질문에 김정은 자신이 분명히 제시한 결과를 내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관점에서라면 확실히 그렇다고 본다고 대답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미 국방부는 2019년도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즉 FFVD를 달성할 때까지 미국의 주요한 안보 도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 시점까지 대북 제재를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승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을 불량 국가로 규정하며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 살상무기, 미사일 위협 등은 지속적인 경계를 요하는 현실적 안보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역사적으로 핵기술과 재래식 무기, 탄도미사일, 화학무기를 이란과 시리아 등에 전파한 연쇄 확산범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포가 미국의 동맹인 한국의 수도 서울을 위협하고 있으며 북한은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에서 나타났듯이 목적 달성을 위해 살상 무기를 사용할 의지도 여러 차례 드러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외교, 압력, 직접 회피 등의 다양한 방식을 사용해 대북 제재 무력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불법 선박간 환적을 통해 유엔이 지정한 상한선 이상의 정제유를 밀반입했다며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동맹들과 함께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을 위해 북한의 불법 환적을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이 명확하고 의심의 여지 없는 비핵화 조치를 시작하지 않는 한 미국은 모든 국내 및 국제법상 제재를 집행할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 일본 등 동맹을 향한 모든 위협을 저지하고 필요하면 물리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패트릭 셰너헨 국방장관 대행 역시 3일 한국 국방부를 방문해 북한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The only acceptable end state is the complete and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미 국방부 보고서는 미한 동맹을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핵심으로, 미일 동맹을 인도 태평양 평화와 번영의 주춧돌로 표현하며 동맹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또 북한 외에도 중국과 러시아를 인도 태평양 지역의 주요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B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산 석탄을 싣고 사실상 표류 중인 파나마 선박 동탄호가 출발지인 인도네시아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또 뱃머리를 돌려 항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갈 곳을 잃고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일 현재 북한산 석탄을 싣고 있는 동탄호는
말레이시아 케마만 항구로부터 동쪽으로 370km가량 떨어진 곳을 지나 북상하고 있습니다. 선박 위치 추적 시스템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 26,400톤을 싣고 있는 동탄호는 말레이시아 당국으로부터 입항 허가를 받지 못하고 싱가포르 해협에서 약 3주간 머무르다가 지난달 24일 출발지인 인도네시아를 향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마룬다 항구를 향해 가던 동탄호는 이틀 뒤인 26일 목적지를 240여 킬로미터를 앞두고 멈춰섰습니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5월 29일부터 8일까지 인도네시아의 휴일인 관계로 석탄 하역 작업은 그 뒤에 이뤄질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휴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았던 동탄호는 그러나 31일 돌연 뱃머리를 틀었습니다. 선화증권에 올린 목적지 인도네시아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돌아선 겁니다. 하지만 마린 트래픽에는 동탄호의 도착지가 여전히 인도네시아로 나와 있어 출발지였던 인도네시아에서도 입항이 거부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VOA는 인도네시아 마룬다 항구의 동탄호의 하역 일정에 대해 문의했지만 항구 측은 아직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이 석탄을 압류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미국 역시 압박 의지를 보이고 있어 동탄호의 북한산 석탄 하역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The United States undertaking to take down these ship-to-ship transfers. You should know that rogue regimes are difficult. I concede we need to continue to keep the pressure on. 최초 인도네시아 출발 당시부터 계산하면 동탄호는 50일 넘게 그 어느 항구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감시 속에 동탄호의 정처 없는 항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우택성입니다. 패트릭 셰너엔 국방장관 대행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비핵화 목표 달성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때까지 대북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셰너엔 대행은 3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확인하며 미한 동맹에 대한 철통 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며 튼튼한 연합 방위태세 유지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 공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과 식량 지원 등 인도적 지원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당부하고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발전이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패트릭 셰너엔 대행은 이에 앞서 정경도 한국 국방장관과 미한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서울 용산기지 반환에 따라 미한 연합사령부를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연합사 이전 방안을 승인하고 양국 공동 실무단 운영을 통해 이전 작업을 구체화하기로 하고 이런 조치가 연합사의 작전 효율성과 연합 방위 태세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캐나다가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호위함과 해상 초계기를 정기적으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3일 성명을 내고 올해부터 2021년까지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연료 등의 선박 간 환적을 비롯해 해상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군함과 항공기, 병력 등을 정기적으로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 해군 프리깃함인 레지나와 해상 초계기인 오로라 등이 이달 초부터 작전에 투입된다고 캐나다는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르지트 싱 사잔 캐나다 국방장관은 이날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몰래 해상 환적 활동을 하면서 방법과 위치를 변경하고 있어 서둘러 대응해야 한다면서 북한과 경제적 연대가 강한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의회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미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을 논의하는 북한 포럼이 다음 주에 열립니다. 미 연방 아시아태평양 의원 코커스 의장을 맡고 있는 주디추 연방 하원 의원은 10일 워싱턴 DC 연방의회 청문회실에서 포럼 온 노스코리아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미주 민주참여 포럼이 밝혔습니다. 미주 민주참여 포럼의 최강철 대표는 3일 이번 포럼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성공을 바라는 미주 한인들의 관심을 반영해 개최하는 것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해 미북 이산가족 상봉,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 평화 안전 문제 등 다양한 북한 관련 정책 이슈가 논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